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역 창업 실무 정재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2장 회사 설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1절에서는 창업 공간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 기업은 제일 먼저 창업할 공간,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장이라고 하죠. 물론 사업장은 본사가 될 수도 있고 제조업을 하신다면 공장을 사업장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장을 정해야 하는데, 하지만 1인 소호 창업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살고 있는 집, 자가를 주소지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유 오피스나 정부 지원의 창업 공간에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의 창업 지원 센터는 정부의 각 부처별로도 마련되어져 있고, 지자체나 또는 공공기관 등의 운영 기관별로도 다양하게 창업 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학이나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산학협력센터에도 창업 지원 센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 기업의 상황과 또 아이템의 특성, 또 향후의 회사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무역 창업 기업은 창업자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비용과 입지 등을 고려하여 창업 공간을 선정해야만 합니다. 창업 아이템에 따라서 국내외의 파트너나 바이어의 방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문이나 미팅 장소를 미리 확보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사례 연구에서 사무실 입주 위치를 선정하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설명이 유튜브 영상이 있고, 또 서울시의 창업 허브 생생 탐방기가 약 3분 15초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2절에서는 회사의 설립과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회사 설립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영업을 시작하면 대외적으로 다른 회사와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영업 성과에 대해서 관련된 세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 시에는 제일 먼저 회사를 개인 기업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혹은 법인 기업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개인 기업은 기업의 활동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대표자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법인 기업은 개인이 소유자와 독립된 법인 격을 새롭게 갖게 되고, 그 법인이 스스로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자는 그런 기업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 기업은 기업의 이윤 전체를 기업 대표, 기업주가 독점을 하므로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이 자유롭고
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법인 기업은 기업의 이윤 배분을 정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대표이사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결정도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의결기관이 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어도 기업의 계속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최대 42%까지 보다 법인 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10%에서 25%보다는 낮지만 법인 기업은 설립과 운영, 폐업 등에서 개인 기업보다 까다롭고 또 법적인 관리 기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1인 창업이나 사업 초기에는 개인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매출 등이 기업의 경영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법인 전환의 여부와 실행의 시기 문제는 대표자 개인적 판단이나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르기보다는 회계사나 또는 세무사 등의 경영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 연구에서는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구분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개인 기업을 설립하는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창업 기업이 개인 기업의 형태로 설립을 하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업종 코드, 다음에 업태,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여서 기입하게 됩니다. 이런 관리 체계는 조세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모든 사업자의 업종을 코드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종과 업태, 종목에 따라서 세금의 결정의 기준과 경비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통 무역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한 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추가나 정정 등의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통 무역업의 경우에 업종 코드는 519112 코드를 하고 업태로는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다음에 종목으로는 도매, 다음에 산업용 재화 무역업을 신청하거나 업종 코드 중에 519113 업태로는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고 종목으로는 도매나 기타 무역업 이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코드가 749927 업태는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고 종목으로는 오퍼상 여기서는 실제 국내 거래보다는 수입 수출 거래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고 두 번째 신청과 제출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로 사업자 등록 신청 중에 개인을 클릭하고 네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필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업종을 선택하고 여섯 번째 사업자 유형 중에 일반인지 단인지 혹은 면세인지 중에
일반으로 선택을 하시면 개인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 사업자 등록 시에 필요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있고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중 택 1 하면 되고 다음에 필요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다음에 자금 출처 명세서, 다음에 필요 시에 사업인 허가증, 사본이 필요하고 공동 사업일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법인 기업 설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법인 기업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를 말하는데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 기업으로 설립을 하려면 먼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가서 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또는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회사의 명칭, 한글과 영문이 필요하며 자본금,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주소, 다음에 주주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정관을 작성한 후에 설립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다소 절차가 번거롭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개인 기업보다는 훨씬 많지만 사업의 방향에 맞는 서류 작성을 위해서는 최초에 법인 설립 등기는 법무법인이나 법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 기업의 사업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 정관, 다음에 법인 등기부 등본, 다음에 주주 명부와 주주 출자 확인서,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로 정한 수도권 등의 과밀 억제권역에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설정할 경우에는 등록세 등의 납부 시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표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선 설립 절차나 비용에서 개인 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원에 설립 등기와 등록세 등을 설립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책임과 신뢰 부분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무한 책임과 사업주가 무한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데 비해 법인 사업자는 대표이사는 지분 한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자금 조달과 사용에 관련해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나 자금 조달에 있어서 한계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는 정부 지원금이나 장기 저리 융자 등의 자금 조달이 좀 용이합니다. 또 주주를 통해서 자금 조달도 가능합니다. 다음 세율 부분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세율은 적게는 6%에서 시작해서 많게는 45%,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면 49.5%까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는 과세 표준 2억 이하는 10%, 2억 이상은 20%, 과세 표준이 200억 이상일 경우에는 22%, 다음에 과세 표준이 3천억 원 초과하면 25%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는 세율이
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및 회계 관리는 개인 사업자는 간단한 세무 신고를 통하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세무 회계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타 신청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우리는 무역업 고유번호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이나 또는 법인은 한국무역협회의 지역본부나 지부를 방문하거나 본사를 방문해서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에 신청을 하면 무역업 고유번호를 즉시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 제출되는 서류는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서 한부, 사업자 등록증 원본, 다음에 신분증, 내방자에 대한 신분증, 명함 또는 위임장, 다음에 주민등록증 앞면 4번 등이 되겠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호, 다음에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알리거나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역업 데이터베이스의 변동사항을 수정 입력하거나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사항 변경 통보서를 한국무역협회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로 요즘에 인터넷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을 준비하는 창업자가 수입 물품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비대면으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은 전기 통신 업무를 이용하는 부가통신 사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 중에서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사람은 정부 24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회사명이 포함된 사업용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세무회계 기장 처리를 위해서 회사 업무가 아닌 사적 용도의 입출금과 구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법인 기업은 법인 명의로 사업자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만 합니다. 또한 무역 창업자는 외환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외환 계좌도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 시에 주요 통화인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나 위엔화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또 인터넷 뱅킹 신청과 회사 경비 사용을 위한 신용카드도 같이 신청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세무기장 및 세금계산서 발행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초기에는
거래가 많지 않으므로 창업자가 직접 세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많아지거나 혹은 법인 기업으로 전환한 후에는 복식부기로 세무 회계 장부를 기장하고 국세청 신고를 해야 하므로 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기업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매입과 매출을 파악하고 이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기업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매입 거래는 매입처로부터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매출 거래처 고객에게는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각종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과 같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나 유료로 되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은 무료 프로그램인 이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이세로를 사용하면 일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일자로 창업일이 전 30일 이내에 지출했던 창업 비용도 창업 이후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여서 세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위해 지출을 하거나 비품이나 사무용 소모품 등을 구매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전 이내의 기간을 고려하여 구매를 하시고 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등 각종 증빙 서류를 정리하여 두어야 합니다. 창업 초기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잘 챙겨 두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운송, 통관, 관세 업무에 대한 위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창업을 한 후에는 실제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수출입 화물에 있어서 국제 운송이 이루어지고 또 세관에 수출과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는 수출입 화물의 운송 주선을 업으로 하는 운송 주선인, 즉 플레이트 포워더와 통관 및 관세 업무를 대행해주는 관세사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납기가 급한 운송 같은 경우에는 DHL이나 페덱스와 같은 특송업체의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배송, 택배도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유사한 업체들의 견적과 서비스를 검토해 보고 신뢰할 만한 업체를 선정해서 가급적 단기적으로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홈페이지가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또 이메일 계정을 설정하여 명함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회사의 홍보와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홈페이지와 명함 제작에서 내용과 디자인적인 면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기타 신청 업무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첫 번째 무역업 고유번호, 다음에 통관 고유번호의 신청 부분과 통신 판매업 신청, 국내 오픈마켓 전자상거래를 위한 신고 부분, 다음에 은행 계좌 개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와 사업용 계좌, 다음에 세무 기장과 세금 계산서 발행 준비, 다음에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다음에 운송, 통관에서 물류, 포워딩에 대한 동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절에서는
무역 창업 지원에 대한 정부 시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나 각각 공공기관의 그 업무 소관에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은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24입니다. 지원 정책은 사업 유형별로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소상공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업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정부의 지원 정책과 정책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잘 검토하고 방문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례 연구에서는 중소벤처24 알기 쉬운 이용법 안내, 또 부산 창업 지원 사업의 모든 것 등의 사례 연구가 있겠고, 보통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은 매년 1월에서 2월 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지방 벤처기업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직접 그 각각 기관, 유관 기관별로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역 창업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한국무역협회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해주고 무역의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연말에 수출에타 포상, 다음에 무역진흥 자금, 다음에 수출 바우처 사업, 다음에 수출입 실적 증명과 무역 인재 채용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세계 시장 정보와 통상 정보, 무역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무역 아카데미를 통해서 무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에게 몇 가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유료 가입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 기업인 경우에는 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나중에 필요할 때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트라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부르는데 포트라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의 지원 등에 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약 84개국에 127개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고 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와 무역을 위한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 시장 개척과 전략산업 해외 마케팅 및 맞춤형 수출 지원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 지원 및 정보 수집, 다음에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및 프로젝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트라 아카데미를 통해서 무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슈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 바이어의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또는 해외 바이어가 파산을 했거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혹은 대금 지급을 거절받았을 때 또 국내 기업이 수입 시에 선수금을 지급했는데 수출 거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입니다. 이런 정책보험을 무역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거래대금이 클 경우에는 거래 전에 반드시 무역보험에 가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연구에서는 수출 바우처 사업을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에 대해서 영상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2강 회사 설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